안녕하세요 여러분, 린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온 지 1년 반쯤 되었는데요. 오늘은 미국 와서 이런 건 한국이랑 참 다르네, 특이하다, 신기하다 하고 느낀 10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리수거입니다. 한국에서는 분리수거를 진짜 철저하게 하잖아요. 집에서 플라스틱, 종이, 비닐, 일반 쓰레기, 음식물 등등으로 분류해서 버렸는데요. 플라스틱이라도 음식이 담겨 있었으면 설거지하고 건조해서 버리고, 또 겉에 종이나 비닐 붙어 있으면 그것도 뜯어야 하고, 그게 너무 익숙해서 가끔은 귀찮다고 느껴져도 안 하기엔 너무 찝찝하고, 또 우리 어렸을 때부터 지구를 사랑합시다 교육받잖아요. 그래서 안 하면 지구를 아프게 하는 것 같고 죄책감도 들고 그랬거든요. 근데 미국은 정말 분리수거를 안 해요. 그래도 시애틀에 제가 살 때는 쓰레기통이 4개로 나뉘어 있고 나름 분리수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 안 하는 것 같아요. 플라스틱과 종이를 같이 넣고 음식물을 합친 일반 쓰레기, 이렇게 2개 정도로 분류하는 곳이 많고, 아예 그냥 다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곳도 많더라고요. 플라스틱도 음식이 묻었는지 비닐이 붙어 있는지 이런 거 다 상관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사실 신경 쓰는 사람을 아직까지 못 봤어요. 저는 처음에 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아니, 지구가 아픈데. 그러다가 갑자기 현타도 오는 거예요. 그 작은 한국 땅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분리수거하면 뭐하나, 이렇게 큰 미국 땅에서 이렇게 버리는데. 근데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지금은 많이 무뎌졌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폰 비유저로서 가끔 느끼는 소외감입니다. 제가 이전에 LG에서 일했다 보니 LG폰을 쓰거든요. 그리고 저는 원래도 안드로이드를 좋아했어요. 항상 삼성폰만 쓰다가 대학교 때 한 번 아이폰을 써봤거든요. 근데 너무 불편했어요. 왜냐면 저는 폰을 엄청 잘 떨어뜨리거든요. 그래도 안드로이드 때는 단 한 번도 폰이 깨진 적이 없는데 정말 집어 던져도 안 깨졌거든요. 그런데 아이폰은 딱 한 번 떨어뜨렸는데 바로 박살이 나더라고요. 그것도 갤럭시 장기 유저로서 어이가 없었는데 수리 비용에도 깜짝 놀랐고요. 당시 겨울에 미대륙 횡단 투어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랜드 캐년 등등 대자연만 가면 너무 추워서 아이폰이 꺼져버렸습니다. 바로 배터리가 0으로 방전되었어요. 다행히 저는 카메라가 또 따로 있어서 사진을 마음껏 찍었지만 아이폰만 있는 사람들은 그 멋진 곳에서 사진을 한 장도 못 찍더라고요. 그것도 어이가 없었고요. 앨범도 제 맘대로 폴더 만들고 정리하고 싶은데 자꾸 사람 얼굴 인식하고 뭔가 자동 분류로 앨범 만들어지는 게 싫었고요. 아무튼 끝도 없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저한테는 너무 불편하게 느껴져서 나랑은 안 맞는다, 아이폰 다시는 안 써야지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미국을 왔는데 아이폰을 안 쓰니 메신저 측면에서 불편하더라고요. 미국은 한국처럼 전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없잖아요. 왓츠앱도 어린 연령은 많이 쓰지만 생각보다 안 쓰는 사람도 많고요. 그룹미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다 자유로워요. 그리고 핸드폰의 기본 기능으로 있는 일반 메시지를 전 연령에서 제일 많이 써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근데 아이폰은 일반 메시지에서 그룹톡을 할 수 있더라고요. 안드로이드 폰인 저도 초대할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초대를 안 받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룹 메신저방에서 채팅을 보내면 저는 그 챗을 한 사람한테 개인톡으로 메신저가 옵니다. 그리고 제가 답장을 하면 그 그룹방이 아니라 그 개인한테 답장이 가요. 저도 이 사실을 처음엔 몰랐고 아이폰 사람들도 몰라서 저는 자꾸 왜 이 사람들은 개인톡을 단체한테 말하는 것처럼 말하지? 그리고 분명 A랑 저랑 둘이 얘기했는데 갑자기 B가 어떻게 알고 답장을 하지? 그 B가 답장을 하는 게 또 저한테 오거든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 사람들은 아니 그룹톡을 보냈는데 얘는 왜 자꾸 개인톡 답장을 하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이 놀고 사진 찍었으면 카카오톡은 원본 화질로 사진 보내기 하면 되잖아요. 그나마 제 또래가 제일 많이 쓰는 왓츠앱은 화질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들 아이폰 에어드롭으로 사진 주고 받더라고요. 저는 안드로이드라서 우리 구글 드라이브 만들어서 공유하자 하거나 불편하면 그냥 왓츠앱으로 달라 하고 화질은 어쩔 수 없다 하고 포기하죠. 참 불편하죠? 세 번째는 학교 수업 시간에 교수님과 학생의 관계입니다. 위계가 굉장히 없어서 놀란 적도 많고 신기했어요. 학생들이 질문도 자유롭게 하고 이미 교수님이 여러 번 설명했거나 아니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은 개념을 질문하는 학생이 있더라도 그거에 대해 흔히 꼽을 준다고 하죠. 그런 경우를 아직까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예를 들어 방금 교수님이 엄청 열심히 다 설명했는데 본인이 집중 안 해서 중간에 놓치고 이해가 안 된 경우에도 이래서 못 들었다 다시 설명해달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교수님이 다시 또 열심히 설명을 하고 다른 학생들도 가만히 듣더라고요. 아무튼 어떤 질문을 해도 교수님이나 다른 학생들이 속으로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겉으로 드러나게 눈치를 안 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들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학생들이 하고 싶은 말을 정말 교수님한테 많이 합니다. 그에 대해 교수님이 감히? 하는 느낌도 수업 시간에는 본 적이 없어요. 어떤 경우까지 봤냐면 한 수업에서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노트북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학생들이 자꾸 노트북을 꺼내서 슬금슬금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교수님이 하지 말라고 지적은 했죠. 그리고 학기가 끝나갈 무렵 교수님이 노트북 사용 금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손들고 발표를 했는데 노트북을 왜 금지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원래 요즘 많은 학생들은 노트북을 하면서 수업을 듣고 노트북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업 내용을 안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노트북으로 다른 걸 하면서 수업을 듣다가 중요하다 싶으면 학생들도 멈춰서 교수님 말씀을 더 주의 깊게 들을 수도 있고 또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으면 다시 노트북으로 본인 할 일을 하면서 들을 수 있지 않냐고 하는 거예요. 물론 많은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수업을 듣겠지만 이걸 이렇게 노트북 사용을 금지한 교수님께 직접적으로 발표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또 그 발표에 교수님도 솔직하다고 빵 터지고 학생들도 웃었어요. 이런 학생이 많지는 않지만 뭔가 한국에서는 단 한 명도 보기 힘든 특징들이 미국에서는 가끔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거죠. 이건 극단적인 케이스고 그 외에도 학생들이 정말 한국에서와 같은 위계는 안 느껴지게 교수님과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이랑 하이하고 이름을 부르며 얘기하니까 한국인인 제 입장에서는 더 위계가 안 느껴지는 걸 수도 있어요. 네 번째는 자유로운 환불입니다. 미국에서는 환불이 정말 자유로워요. 꼬치꼬치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배송비도 없어요. 환불을 한다 하면 말 그대로 물건을 산 적 없었던 그때 그대로 풀 환불을 받는 겁니다. 아마존 배달도 환불하고 싶으면 아마존 앱에서 산 거 환불하겠다고 신청하고 학교 옆 미드타운에 아마존 락커가 있거든요. 거기에 물건 넣어두면 바로 끝입니다. 미국은 워낙 차가 없으면 어디 가기도 힘들고 차가 있더라도 또 너무 귀찮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환불이 자유로우니 예를 들어 제 친구들 보면 온라인으로 신발 볼 때 색깔이 고민된다? 하면 일단 고민되는 색상 다 사고 배달 오면 집에서 신어보고 마음에 안 드는 색깔 다 환불해버리더라고요. 이케아도 미개봉 제품은 1년 내에 환불하면 되고 개봉한 것도 6개월 내에 환불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케아에서 주문하고 책상이랑 침대 5개월 좀 넘게 써보고 환불하기도 하죠. 이런 건 엄청 편하죠? 다섯 번째는 칭찬 문화입니다. 미국은 지나가는 가벼운 칭찬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 그냥 모르는 사람이나 학교에서 갑자기 마주친 모르는 사람이나 카페에 갔는데 그 카페 직원이 너 티셔츠 마음에 든다. 너 귀걸이 예쁘다. 너 바지 잘 어울린다. 이런 식으로요. 인턴할 때도 회사에서 그냥 지나가는 길에 모르는 분이 저를 휙 스쳐갔는데 다시 와서 너 티 마음에 든다 하는 거예요. 아무튼 미국 와서 이런 경험이 진짜 많았는데요. 처음에는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할 땐 더 신기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 번은 영화관 화장실에서 손 씻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중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백인 여자아이가 저를 빤히 거울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내가 뭐 잘못했나? 하고 있는데 손을 다 씻고 뒤를 도니까 머리 스타일 마음에 들어 하고 굳은 표정으로 툭 던지고 얼른 가버리는 거예요. 원래 중학생이면 한창 사춘기라 남한테 말 걸고 그런 게 어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용기 내서 이런 말을 굳이 하는구나 해서 재미있고 신기했어요. 아무튼 길거리나 모임에서 지나가면서 툭툭 던지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어색하게 느껴질까 생각해봤는데 한국에서는 서로 칭찬을 정말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회사에서 서로 칭찬 좀 해보자는 칭찬 문화를 만들 정도였죠. 아무튼 미국에서는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주 주고받는 문화도 좋고 그렇게 가벼운데도 그 말을 들으면 그날 하루 종일 뭔가 기분도 좋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노숙자가 어디든 갈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누더기 옷이 질질 끌리고 새까맣고 머리도 덕지덕지인 노숙자분들이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스타벅스도 오고 가끔 식당도 가고 그럽니다. 그럼 다른 평범한 사람들처럼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죠. 제가 예전에 교환학생 갔을 때 시애틀은 원래 공공도서관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예쁘고 엄청 깔끔해요. 그런 도서관에도 누가 봐도 노숙자인 한 분이 가운데 큰 책상에서 자리 잡고 책을 읽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장면 자체가 엄청 낯설게 느껴졌어요. 생각해보면 제가 한국 공공기관이나 교통수단에서 누가 봐도 먼지를 온몸에 뒤집은 노숙자 같은 분이 일반인들과 함께 섞여서 앉아있거나 서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따로 제지를 하는 걸까요? 궁금하네요. 일곱 번째는 사람들이 서로 재촉을 정말 안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지금 남부에 살고 있어서 더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남부 사람들이 북부보다 훨씬 느긋하거든요. 뭔가를 할 때 서로 재촉을 안 해요. 예를 들어 키오스크 같은 데서 본인 차례가 되었는데 뭔가 그 기기에 넣을 돈이나 필요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뒷사람 눈치 보고 아니면 뒷사람들이 눈치를 줘서 바로 잠깐 빠지고 결국 다시 줄을 선다든지 그러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세워라 내워라 가방에서 물건을 찾습니다. 뒷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다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기다려요. 또 어디 건물 들어갈 때도 제가 꽤 거리가 아직 있는데 그 건물을 향해 가는 게 확실하다 하면 바로 앞에 사람이 문을 닫고 한참을 기다려줍니다. 저는 이러면 너무 미안해서 갑작스럽게 달려가는데요. 아무튼 처음에는 이런 세워라 내워라 서로 기다려주는 문화가 진짜 답답하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만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아직은 한국인 성향이 강해서 답답하긴 하네요. 여덟 번째는 은행의 대응입니다. 예를 들어 제 친구가 놀러 다니다 신용카드를 한번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누가 그 카드를 주워서 계속 이것저것 쓴 거예요. 카드 긁었다고 계속 메시지가 왔대요. 결국 총 3,000달러를 썼는데요. 체이스 은행에서 내가 카드 잃어버렸고 누가 이렇게 썼다 라고 하니 기다리라고 하고 지금까지 그 카드가 사용된 내역을 쭉 뽑아서 주더래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너가 쓴 거냐 물어보고 남이 쓴 부분을 다 취소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간단해서 놀랐대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체이스의 대응서를 들으니 제가 다 든든했어요. 신용카드의 경우는 이렇게 간단하고 체크카드는 조금 더 복잡하고 서류가 많지만 그래도 결국 회복을 할 수 있나 봐요. 또 다른 제 친구는 뉴욕 길거리에서 핫도그를 사 먹었는데요. 그 작은 핫도그 하나에 30달러를 냈대요. 친구 둘이 더 있어서 3명분으로 총 90달러를 낸 거죠. 근데 나중에 학교 돌아와서 아무리 생각해도 핫도그 하나에 30달러는 너무한 것 같은 거예요. 그 친구도 체이스를 썼는데요. 그래서 체이스에 문의를 했어요. 내가 뉴욕에서 길거리 핫도그를 몇 월 며칠에 사 먹었는데 하나에 30불이더라. 아무리 생각해도 사기꾼 같고 말이 안 되는 가격이다 라고요. 그랬더니 큰 과정 없이 90불이 바로 환불됐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는 납득할 만하면 융통성 있게 대응을 해주더라고요. 은행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아마존에서 물건을 주문했고 배달되었다고 왔는데 제가 다른 사정이 있어서 바로 택배를 못 잡고 며칠 후에 받거든요. 근데 집 앞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에 이거 택배 없다라고 글 올렸더니 바로 알겠다고 하고 며칠 후 환불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척척 해결해 주는 게 편하고 좋네요. 아홉 번째는 신호등이 줄에 걸려 있는 겁니다. 바람 불 때마다 엄청 흔들리거든요. 신기하지 않나요? 그런데 미국은 허리케인 이런 게 있다 보니 이렇게 줄에 매달려서 유연하게 움직이는 게 더 낫고 한국처럼 고정해 놓으면 오히려 더 위험하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후 3시면 닫는 카페가 꽤 많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다들 밤 늦게까지 카페에서 만나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사는 지역 특징일 수도 있는데 오후 3시면 주변 카페 반이 닫고 6시면 거의 닫았더라고요. 가끔은 한국에서 밤늦게 카페 여는 게 그리울 때도 있다가 어차피 여기 미국이고 차도 없는데 어둑어둑하면 집에 들어가야지 해서 저한테 아직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네요. 아무튼 오늘 다룬 것 말고도 여러 개 있는데 다음에 또 이어서 얘기해 볼게요. 그럼 영상 끝!